안녕하세요. 2021년 여름철 영농 컨설팅 노지고추 강의를 맡게 된 소득기술팀 박지은입니다. 작년 한 해 역대급 장마로 인해 고추 재배 농가들의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올해에는 제가 이번에 말씀드릴 몇 가지 주의점을 유념하시어 성공적인 농사 지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 앞서 이번 시간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중후기 고추에서 주요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또한 여름철 발생하는 장마, 태풍과 같은 주요 재해에 대한 대책과 주요 병해충에 대해 말씀드리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우선 생육 중후기에 고추에 발생하는 주요 문제점은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석회 결핍가가 증가하고 탄저병이 확산되어 결국 수확 후기 수량이 저하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문제점은 석회 결핍가의 증가입니다. 사진상에서와 같이 처음에는 고추의 꼭지 부분이 함몰되어 흑갈색 반점이 생기다가 결국 과실이 썩고 마는 것이 그 증상인데요. 이는 석회, 즉 칼슘이 부족한 토양이거나 칼슘의 흡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산성 토양, 고온 건조한 환경에서 잘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건조해지지 않도록 적정 토양 수분을 유지해주는 것이 중요하며 위급 시에는 연면 시비하는 것 또한 효과적입니다. 이때 연면 시비할 때는 물 한 말에 염화칼슘 60g을 넣어 0.3%가량으로 희석해 주셔서 10일 간격으로 4회가량 뿌려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로는 고추 재배 시 가장 큰 문제인 탄저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탄저병은 고추에서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증상으로는 첫 번째 사진과 같이 과실에 반점이 생기다가 심해질 경우 두 번째 사진과 같이 궤양 증상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이는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잘 발생하며 병원균의 대다수가 빗물에 튀어서 전염되기 때문에 장마철에 심한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따라서 대책으로는 탄저병이 발생한 과실을 조기에 제거하여 전염원을 없애주시고 빗물이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직포나 볏짚으로 고랑 멀칭을 해주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탄저병은 일단 발생하면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비가 오기 전 예방적으로 약제를 살펴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탄저병 방제 약제의 경우 교재 뒤편에 수록이 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문제점은 수확 후기에 수확하는 과실이 적다는 것입니다. 고추는 대표적인 다비성 작물로서 양분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작목입니다. 따라서 옷걸음을 충분히 주지 않으면 9월 상순 후기에 핀 꽃이 완전한 과실로 자라기 힘듭니다. 따라서 9월 상순까지 충분한 옷걸음을 시비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옷걸음 시비량은 조금 이따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름철 고추 중후기 중점 관리 기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토양의 적정 수분 관리입니다. 사진상에서 보시다시피 고추의 뿌리는 아래로 길게 뻗기보다 옆으로 뻗는 청근성 식물로서 토양의 수분 상태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우선 건조하게 되면 양분이 부족해 앞서 말씀드렸던 칼슘 결핍 과실이 증가하게 되고 꽃이 떨어지거나 과실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고온 건조한 환경에서는 주기적인 관수를 해주시고 아니면 고랑 피복을 해주셔서 수분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후상 여름철에는 장마로 인한 피해가 더 심각하게 되는데요. 스패를 입을 경우 뿌리가 약해져 생육이 저하되고 약해진 뿌리 틈으로 병해충이 침입하는 경우가 많아져 역병, 탄저병 등의 피해가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가 오기 전 배수로 사전 정비로 스패를 예방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옷걸음 관리인데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추는 양분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생육 후기까지 충분한 양의 밑거름을 주셔야 많은 양의 고추를 수확하실 수 있습니다.
웃거름의 양은 지금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요소 6에서 7kg, 염화가리 3에서 4kg을 토양 상태에 맞추어 정식 후 약 한 달 주기로 9월 상순까지 시비해 주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때 그림에서와 같이 첫 번째 웃거름에는 비교적 뿌리가 길게 뻗지 않았기 때문에 포기와 포기 사이에 구멍을 뚫어 시비해 주시는 것이 좋고, 두 번째 시비 이후로는 뿌리가 옆으로 많이 자랐기 때문에 고랑과 고랑 사이 헛골에 시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추의 경우 수확 시기 역시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고추는 수확한 고추에 탄저병균이 남아있게 되면 수확 후에도 탄저병이 퍼질 수 있으므로 적기에 수확하여 잘 말리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고추의 수확 적기는 착과 후 약 50일 이후 빨갛게 되면서 약간 주름이 생겼을 때입니다. 만약 덜 익은 고추를 수확하여 바로 건조하게 되면 고추색이 희끗희끗해지는 희나리 현상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완전히 익은 고추를 수확해서 음지에서 2-3일간 후숙시킨 후 건조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재해 대책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요. 여름철 주로 발생하는 재해로는 장마와 태풍, 그리고 고온 피해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고추는 습해에 취약한 작물로서 장마와 태풍에 정말 취약한데요. 우선 장마가 오기 전 배수로를 정비하여 물빠짐을 좋게 해주시고, 지주대를 고정하여 비바람에 의해 쓰러지지 않게 사전 정비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또한 비가 온 후에 약해진 고추에는 병해충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탄저병, 역병 등 주요 병해충에 대한 예방적 방제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비가 온 이후에는 습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넘어진 줄기는 빨리 일으켜 세워주시고 고여있는 물은 즉시 빼내주셔야 합니다. 이때 혹시 겉흙이 쓸러내려갈 경우 북주기를 통해 뿌리 노출은 최소화해 주셔야 합니다. 한편 생육이 너무 저조할 경우에는 응급대책으로 요소 0.2%액 또는 제4종 복비를 연면 시비해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때에는 5에서 7일 간격으로 2번에서 3번 정도 시비해 주시면 고추의 세력이 곧 회복될 것입니다. 한바탕 장마가 진행된 이후 8월에는 고온과 폭염에 의한 피해가 나타나기 쉽습니다. 특히 첫 번째 사진과 같이 과실이 하얗게 탈색되는 것은 일소 증상인데요. 이는 생육이 약해진 상태에서 강한 햇빛을 갑자기 받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으로, 이러한 과실이 발생할 경우 바로 제거해 주셔서 곧 다른 과실에 갈 양분을 얘가 빼앗아 먹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고추 수확량 증대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높은 온도에서는 토양에 있는 수분을 빨리 빼앗기기 때문에 가뭄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는 칼슘 결핍 등 부가적인 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관수를 실시해 주셔서 적정 토양 수분을 유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고추의 주요 병해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병은 역병입니다. 역병은 사진과 같이 땅과 접촉하는 지재부가 잘록해지며 갈색으로 썩게 됩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뿌리에서 흡수된 양분이 줄기를 타고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아래 사진과 같이 전체적으로 시들게 됩니다. 역병은 전 생육기간에 걸쳐 발생하며 뿌리, 줄기, 잎, 과실 모두에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는 장마철과 같은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발생이 증가하고 연작지에서는 특히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추의 경우 연작을 피하고 물빠짐을 좋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발병 이후에는 치료가 어려우므로 비가 오기 전 예방적 방제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로는 탄저병입니다. 탄저병의 경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과실에 반점이 생기는 증상을 보이며 역병과 마찬가지로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증가하며 병 발생 시 치료가 어려우므로 비 오기 전 주기적으로 예방 위주의 방제를 실시하고 병에 걸린 과실은 조기에 제거하여 전염원을 차단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병에는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의 증상은 그 종류가 많은 만큼 다양하지만 첫 번째 사진과 같이 잎이 황화되고 요철이 있는 바이러스 모자이크 증상이 대표적입니다. 바이러스 역시 발병 이후에는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전염된 줄을 즉시 뽑아 제거하고 예방적으로 방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이러스는 주로 매개충, 진딧물과 총체벌레에 의해서 전염되기 때문에 생육 초기부터 이들을 집중적으로 방제해주는 것이 바이러스 피해 예방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럼 바이러스는 매개하는 총체벌레는 어떻게 방제해야 할까요? 바이러스를 주로 매개하는 총체벌레는 꽃노랑 총체벌레로 잇과 과실의 기형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 꽃노랑 총체벌레는 알에서 성충까지 18일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집중적인 방제가 요구됩니다. 이때에는 기작이 다른 등록약제를 5일 간격으로 3회 이상 번갈아 사용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담배나방입니다. 담배나방은 5월 중하순부터 8월 중순까지 주로 발생하는데요. 주로 유충이 과실의 구멍을 뚫어 침입한 후 속을 파먹어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주로 저녁부터 이른 아침에 활동하므로 폐질력에 살포하시는 것이 좋으며 10일 간격으로 작용 기작이 다른 약제를 번갈아 살포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꽃노랑 총체벌레와 담배나방을 동시에 방제할 수 있는 약제는 작용 기작에 따라 분류하여 교재 제일 뒤쪽에 수록해 놓았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몇 가지 주의사항을 참고하시어 올해는 성공적인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